예, 여러분 이어서 야단법석 2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4월에 너무 꽃이 예쁘죠? 우리 제자분들 모두 자 꽃길만 걷길 바라고 다들 빠른 합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단법석 스터디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2007년 자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균형법. 이제부터 자 우리가 10번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여기 11번 자 12번 여기까지는 자 13번까지군요. 13번까지는 조선 후기 경제 관련 문제인데 일단은 이것도 여러분 사료가 중요해요. 이런 사료 되게 아리까리한데 정말 뽑아오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미추친 이법이 시행된 이후 바닷가의 백성의 원성이 하늘까지 이르고 여러 사람들의 원망이 들끓었기 때문에 신이 몇 차례 상소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바닷가 백성들.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법이 시행된 이후 온 산지에서 백성들이 원망이 들끓었다 이거예요. 자, 이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경비를 이게 키워드죠. 여기저기에서 긁어모아 충당하느라 오히려 그 폐단이 심하니 신의 생각에서는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거나 토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도 못한 것 같다. 뭔가 세금을 줄였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해진 경비를 다른 데서 걷었는데 이게 여기저기 모으다 보니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 바로 뭐예요? 영조의 균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법과 관계돼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이거는 사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1번 토산물의 쌀, 삼배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겠다. 이거는 대동법이고요. 자, 3번 1년 중 유욕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6일로. 이거는 자 조선 15세기 성종 때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군역을 복무하는 사람에게 포를. 이건 뭐예요? 16세기 군적수포제고요. 그 다음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거는 황곡시도인데 15세기 황곡 담당 부서는 의창이었고 16세기는 상평창으로 관청이 바뀌면서 10분의 2자를 거뒀죠. 어쨌든 16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균역법과 관계된 거니까 답은 2번이 됐네요. 이거는 사료가 중요해요. 이런 사료를 보는 안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11번. 자, 11번 문제는 자, 일단은 2017년 경찰 2차 문제였고 대동법 관련 문제죠. 자,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즉 토착 세력들과 박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박납인들이 이익을 얻었다. 됐네요, 여러분. 대동법이네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지만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참 좋은 왕이네요. 자, 대동법이죠. 자, 대동법은 1번 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 절대 아니죠. 호를 기준으로 내던 것을 토지 결수로 했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백성이 안 내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자, 운영 과정에서 유치민은 증가되고 상납민은 감소. 여러분 있을 수 없죠. 유치민은 걷어서 유치시키는 거고 상납민은 걷어서 중앙적으로 보내는 건데 문제는 운영 과정에서 상납민 비중이 늘고 유치민 비중이 줄면서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족징, 인징, 자, 인증, 족징 등 폐단이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러분 박납의 폐단 중에 물론 인증, 족징 같은 폐단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인증, 족징 같은 폐단으로 생긴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은 균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이 11번에 3번 놓고 갑론을박 하셨을 거예요. 삼각형이에요.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출제자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대동법 결과 공납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상공, 별공, 진상이 있어요. 대동법은 상공을 전세화시킨 거고 그 다음 별공이나 진상은 남아있다. 현물증수가 완전 사라졌다 그러면 X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출제자 의도인 거죠. 박납의 폐단으로 대동법이 실시되는데 자, 어쨌든 박납의 구체적인 문제 중에 족징, 인증 같은 폐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 균형법은 꼭 찍어서 족징, 인증의 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3번은 특히 균형법, 영조의 군포의 개혁, 균형법에 대한 직접적 지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7급에서도 나왔던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12번 문제로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버벅대면서 바로 이 기부를 준비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좋은 문제죠. 여러분, 2013년 수능 문제고요. 최근 들어서 수능은 이렇게 좋은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죠. 물수능인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어느 가상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48세 양인 이 갑돌입니다. 그랬을 때는 항상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라. 첫 번째 이럴 때 우리는 정남을 표시하라. 정남은 몇 세부터 몇 살? 16세부터 60살이에요. 그러면 자 48세 양인 남자입니다. 또한 44세 아내와의 사이에 24세 장남이 있고 20세 장녀, 18세 차남, 13세 삼남 등 3남 1녀가 있어. 그럼 이 집에 정남은 모두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있네요. 자, 일단 이 집에 정남은 3명 있네요. 그 다음 올해 제 소유의 논 1결을 경작하고 있대요. 그래서 쌀 400두를 수확했답니다. 또한 이웃마을의 양반 최진사댁의 논 2결을 소작해서 미국 800두를 수확했는데 중요한 건 타조법이랍니다. 자, 타조법은 수확한 거 얼마를 내는 거예요? 2분의 1 내는 거죠. 도조법은 자 수확한 거에 3분의 1 미리 계약량을 정한 거죠. 그럼 이거는 타조법이니까 그 사람은 자 올해 논 2결을 소작했고 미국 800두를 수확했으니까 자 타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양반 최진사 댁에 얼마를 소작료를 내야 됩니까? 400두를 내야 되네요. 일단 자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과정 미국 200두를 최진사 댁에 소작료로 냈을 것 아니죠? 200두가 아니라 400두 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최진사가 내야 하는 결자까지 내가 대신 내어서 그러면 최진사는 일단은 자 논 2결 자 2결을 갖고 있는데 자 논 2결의 결자 자 1결당 균여법 시결과 대동법이 아니라 균여법 시결과 자 결자 얼마씩 2두씩 그러면 이 사람 자 2결 갖고 있으니까 얼마 내야 돼요? 4두죠? 그래서 가장 적지 않은 것은 답은 지금 4번이 됐네요. 자, 이 나머지 틀린 건데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마침 주상께서 수원에 있는 장원세자 즉 사도세자 묘를 참배하러 오셨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시기예요 여러분? 정조 때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답은 정해졌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갑 무명사피를 군포로 자 이 집에 남자가 3명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정조 때죠? 그러면 영조 때 우리가 기억할 게 균여법이 계속 정조 때 실시됐으니까 자 군포 몇 필? 여러분 자 이 집에 남자마다 한 필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얼마 내야 됩니까? 3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미국 이들 전세 자 이 사람 논 1결을 경작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자 미국 300두를 수확했다는데 중요한 건 자 이 당시에 정조 때요. 자 정조 때 전세는 바로 뭐예요? 영정법이죠. 영정법. 자 영정법에 의하면 1결당 여러분 4두거든요. 선생님 수업에서 사두에서 6두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사두를 기억하시네요. 출제자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 그러면 이 사람은 1결당 4두니까 자 사두 여기 여러분 6두가 아니라 4두로 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미국 24절 대동미세 자 이 사람 대동미세 나야 되는 거죠. 대동미세 너무 지저분하네요.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자 이 사람 논 1결 갖고 있어요. 그러면 1결당 자 대동미세 얼마예요? 네, 12두죠. 12두. 그러면 당연히 24두가 아니라 이 사람은 1결 갖고 있으니까 12두를 대동세로 내야 되니 맞는 것은 답은 여러분 4번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조선의 자 세금 다시 한번 기억하실게. 자 영정법 결과 자 1결당 얼마 냈다? 일단 4두. 때로는 6두 얘기하지만 원칙은 4두예요. 4두에 초점 맞추십시오. 두 번째 자 대동법 시결과 처음에 실시될 당시 1결당 16두였지만 어느 순간에 숙종 때 12두로 정해졌으니까 여러분은 1결당 12두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자 균여법 시결과 양인 장정들은 군포 한 필씩 내요. 그리고 동시에 보충액으로 결작을 내잖아요. 그러면 결자 1결당 얼마씩 냈다? 그리고 바로 2두씩 냈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자 이제 남의 토지를 소작할 경우 자 소작 할
할 때 조선 후기 타조법과 도조법 있죠? 타조법은 무조건 수확한 거 얼마? 2분의 1을 내는 거고. 그리고 자 도조법은 계약지대. 수확한 거의 3분의 1을 풍윤과 관계없이 계약하는 건데 이 사람은 타조법이니까 수확한 거에 800주에 2분의 1이니 400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진짜 좋은 문제였고요. 요즘에 이런 문제가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자, 13번. 자, 2019년 경간부. 자, 조선 후기 경제 상황 물어보는 건데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여러분 이 사람 필요 없어요. 박지원이에요. 그럼 끝냈죠. 박지원. 조선 후기구나.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1번. 주로 공인과 사상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OX, O죠.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작았다. 아닌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자, 조선시대 때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이런 장시보다는 포구, 삼면이 바다인 포구에서의 상거래가 활발했다. 그래서 장시보다 규모가 작았다. 이게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또한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두었고 또한 주로 인삼을 재배했고 대무역에도 깊이 관여했고 또한 청으로부터는 약재, 문방구 같은 게 수입됐고 일본으로는 후추, 황 같은 게 수입됐고 자 우리가 뭘 수입했고 뭘 수출했고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됐으면 여러분의 주도적 학습 자 뭐였어요? 삼국시대 이래로 조선 후기까지 여러분 자 경제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요. 그런 게 연결고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은 테마사 파트 꼭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또 사회 파트네요. 자 14번 15번 이 두 문제는 조선 후기 사회. 자 14번 볼까요? 2017년 하반기 국가직 실급 문제였고 아주 오래전 수능 모의평가 사료였어요. 그러나 수능 모의평가 사료 몰라도 여러분 조선 후기구나.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료 몰라야 돼요. 조선 후기 친형제도가 일반화되었다. 맞습니다. 자 2번 조선 후기 이성 불량의 관념으로 양자제도가 활성화되었다. 즉 뭐예요? 이제는 양자제도 다른 성 뭐 여러분 외가 쪽 자식을 끌고 오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 친가에서의 양자제도가 활성화되었다. 그 다음 조선 후기 동성마을의 감소가 초래되었다. 절대 아니죠. 조선 전기는 이성 작고 한 마을에 친가 외가가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 자 기존에 있었던 사립 양반들 또는 자 이 향반들이 농민 지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네 세력을 유지하려고 자 이성 작거가 아니라 동성마을 또는 동정마을을 구성한다.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특히 족보 뭐요? 그걸 통해서 적서차별 지들끼리 똘똘 묻히는 가족 간의 유계질서 더욱더 강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조선 후기 영조 정조 때 서얼들 차별이 완화됐다며요. 그들 일부가 귀장과 검서관에 올라갔다면서요. 근데 이것도 뭔가요? 그러나 양반들 안에서는 적서차별, 서얼차별을 더욱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양반끼리의 모습과 조선 전체 사회적 모습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이 사료도 보고 가면 좋겠네요. 사대부가 수백 년 동안 관직에서 막혀도 존부, 그 존귀함과 부를 잃지 않은 까닭은 집집마다 각기 한 조상을 떠받들고 넓은 토지를 점하고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고 즉 동성마을 그 풍습이 더욱더 견고하고 똘똘 뭉쳐있고 조선 후기에 왜 사대부들은 관직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태계 이왕이 영남 예안에 역동사라는 사당을 두고 족보를 손수 필사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태계 이왕은 16세기 인물이지만 이건 족보 얘기하는 거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양반들이 더욱더 지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조선 후기 향촌 안에서의 양반의 변화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야단법서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저희 제자분들 너무 정이 들었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부분 보시고요. 또한 랜선 제자분들 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또 끈끈한 우리 간의 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조선 후기의 이 향촌 안에서의 변화 진짜 베스트예요. 또 한번 강조합니다. 요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5번 자 2007년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조선 후기 중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조선후기 중간계층 간의 대화를 가상으로 꾸며봤다. 갑과 을의 신분 상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내 부친은 양반이지만 모친은 노비라오? 그러면 됐네요. 자, 그는 누굽니까? 그는 자 바로 서얼이네요. 자, 그 다음 우리 집안은 대대로 통역에 종사했어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뭔가 내 포부를 펼치기에 양반들이 자꾸 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 조선후기 중인들의 대화예요. 자, 갑은 납속직과 공명시험을 이용해서 조선후기 신분상에서 깨어였죠. 조선후기 납속제도에 가장 혜택받았던 사람들이 서울이었잖아요. 두 번째, 갑은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향촌 지배로. 여러분, 실무 경력 이거 누구예요? 이거는 자 중인들이죠. 중인들 얘기.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을은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청려직으로 진출했다. 자, 청려직. 아, 이거 15번 문제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자 요거 조금 문제 잘못 풀었네요. 끊겠습니다. 한번 끊어주세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2007년 아주 오래전 수능 모평 문제였는데요. 자, 조선후기 중인들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가, 내 부친은 양반이지만 모친은 노비래요. 자, 누굽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같은 사람들. 바로 서얼이네요. 자, 두 번째, 을, 우리 집안은 대대로 통역에 종사해 왔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내 포부를 펼치기에 조선이라는 양반들이 하도 막아서 자, 그야말로 천정이 너무 높소. 라는 중인들이네요. 자, 1번 서얼은 납속측과 공명첩을 이용해서 신분상승을 깨었다. 자, 답은 일단 자 1번이네요.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갑은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향촌 지배력을 확정했다. 예, 이건 뭐예요? 실무 경력. 이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이건 중인이죠, 중인. 그 다음에 자 3번 을은 즉 중인은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청려직. 자, 조선후기 자 원래 여러분 중인들은 자 지금 특히 서얼들은 자 문가를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영조 정조 때 그들은 청려직 진출을 요구했고 일부가 청려직 진출이 이루어졌고 특히 철종 때 가면 신해허통으로 청려직 진출이 완전 허용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이죠. 그 다음에 4번 을은 집단 상소운동을 통해서 귀장가게 진출 아니죠. 여러분 을은 특히 이 철종 때 신해허통으로 서얼들이 자 이제 청려직 진출이 완전 허용되는 걸 보고 자극받죠. 그래서 엄청나게 데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단 상소운동 또는 소총운동 또는 통청운동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 갑을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아니죠. 자, 음서 또는 문음은 고려는 오품 이상이고 조선은 이품 이상의 고급 관료의 자제들이니 중간계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계층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 자 단과 때도 강조하지만 특히 중인이라는 계층을 언제 물어보냐면 고려 때 한번 물어보고요. 조선 후기에 중인들의 변화를 물어봅니다. 요 두 시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나머지 문제. 자, 16번부터 20번 문제는 조선 후기 자 문화 파트죠. 특히 2018년 경찰 1차에 나왔던 호랑 논쟁이죠. 호랑 논쟁. 자, 외워야 되는 거죠. 노론 안에서의 인간과 사물의 본성 문제. 자, 1번 영조 때 한홍진, 윤봉구는 자, 충청도 노론은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라는 인물성 이론 또는 호론, OX, 오죠. 두 번째, 호론의 주장에는 청나라를 중화, 즉 문화국가 절대 아니죠. 호론은 뭐예요? 조선 중화주의. 명은 사라졌다. 이제 명을 계승한 나라는 조선이다. 청은 오랑캐다.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이간, 짐창엽 등은 서울 중심의 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 같다는 인물성 동론이고 바로 이 3번이 4번과 같은 맥락이죠. 이들은 바로 북학파 실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16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가 바로 17번 문제였고요. 작년 서울시 7급 문제가 됐습니다. 정치적 입장의 노론이었던 학자가 쓴 책. 자, 1번 실론과 허자의 문답 형식으로 고정관념을 상대적 논법을 비판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홍대용이죠. 홍대용의 의상문답. 홍대용의 청나라 기행문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홍대용, 박재가, 박지원 다 노론이었습니다. 노론 소장파. 답은 1번이고요. 2번
부안, 전남 부안, 무반동에서 농촌사회 안정을 위해서 공전제, 토지의 재분배, 소위 균전제, 누구예요? 중농학파 유영원. 3번, 점성천에 응거하면서 견문한 내용들을 백과사전, 이거는 중농학파 이익의 성호사설. 그 다음, 야사 400여 종을 참고해서 조선사만 다뤘다. 이긍익의 연려시 기술. 그래서 여러분, 노론은 호론과 낭론이 있는데, 호론이 바로 북보론자들. 충청도 호론, 낭론이 바로 서울 노론 중에 진보적 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노론의 예외적인 세력들이 낭론이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8번. 2016년 지방직 7급 문제였고 진짜 베스트였죠. 아버지는 권력의 부침에 따라 압첨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평생 남의 노여움을 받고 비방을 받는 일이 아주 많았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는 세태가 꼴불견이었는데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이런 세태를 비판했다. 그래서 9편의 전, 양반전, 허생전 같은 이게 바로 박지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박지원은 특히 열아이기 그가 중국에 갔다 왔던 여러분 바로 북학파였고요. 그가 갔다 와서 뭐였습니까? 이제 청을 배우자. 그러면서 문체 혁신을 시도했잖아요. 그게 열아이기였고 정주가 꼭 찍었어. 이 열아이기 같은 신문체는 절대 쓰면 안 돼.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정주가 일으킨 문체 반정의 주 대상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박지원이었다. 그러나 정주가 박지원을 치진 않아요. 단지 노론을 치기 위해서 박지원의 신문체를 비판한 거죠. 박지원 아까 노론이었다. 그 다음에 주자 성리학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건 누굽니까? 정제두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사실 허목이에요. 허목. 4번은 좀 중요해요. 이 4번이 또 우리가 2017년이었나 2018년에 변형돼서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들이 이 사회를 중심이 돼야 된다. 오늘 얘기하면 중산층을 얘기하는 거야. 중산층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누구였냐면 허균이에요. 허균. 홍길동저 쓴 허균의 호민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19번. 작년에 여러분, 작년 아니군요. 2017년 국가직 7급 문제였죠. 조선후기 역사서.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맞히겠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틀리라는 생각부터 하셔요. 이게 다 여러분. 임상덕의 동사 해강, 안정복의 동사 강모, 홍만정의 동곡 역대 총모, 홍유아의 동곡 동감 제강 다 중요한데 일단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단군을 배제하지 않고 단군을 포함시켜서 단군 기자 만 통일신라 이게 역사의 정통론이었고 이걸 우리가 단군의 단 기자의 기 그래서 단기 정통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1번, 2번, 4번도 다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또 2019년 향후 있을 시험에도 늘 나올 수 있는 주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2011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이게 뭐야 여러분? 까치와 호랑이. 미나죠. 미나. 조선 후기 상황. 그러면 조선 후기. 1번 분청사기 아니죠? 조선 후기는 청아백자와 달 항아리 같은 이런 백제가 유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곡진체. 조선 후기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이네요. 조선 후기는 추사체와 동곡진체가 있는데 추사 김정희는 추사체를 그리고 이강사라는 사람은 동곡진체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개선한 역법서 세종의 칠정산이죠. 정간보는 악보 세종이고요. 그 다음 무로마치 시대 때 미술에 영향을 줬던 것은 조선 전기였으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 잠시 요 야단법석에 참여할 수 없어서 피드백 강의를 찍었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국가직 시험 끝나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싱숭생숭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틈이 없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또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또 7급분들 국가직 7급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늘 평상시 잃지 말고요. 그래도 또 여러분 꽃도 폈으니까 굳이 뭐 꽃놀이 갈 건 없지만 오고 가면서 여러분 자연의 변화도 느끼시면서 잠시 하늘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합격의 그날까지 선우비 선생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